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동글 귀염 수백 제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 가방은 반반을 떠서 이렇게 이어주고 뚜껑을 따로 떠서 붙여서 이렇게 라벨로 마무리를 하고 새우뜨기로 120cm 정도 가방 끈을 떠준 거예요. 보통 우리가 크로스끈 길게 할 때는 120 정도면 맞고요. 나는 키가 너무 작다 하시는 분은 조금 작게 뜨시고, 키가 크신 분은 조금 더 길게 뜨시면 돼요. 요 반반 이어서 뜨는 가방을 배우게 되시면 요런 우드를 사용한 거의 모든 가방에 응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가방도 꼭 뚜껑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반반씩 떠서 이어붙이는, 제가 그렇게 많이 떴거든요. 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미리 반을 떠놓은 건데요. 보시면 니트 스티치 같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건 간단하니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반을 두 개를 떠서 만나게 합쳐주면 가방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가방 이 판이랑 색깔이 다르죠. 확 차이 나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물티슈로 한번 깨끗하게 닦은 거고요. 이건 아직 닦지 않은 건데 계속 물티슈로 한번, 계속이 아니라 깨끗하게 닦아 주시면 이런 노란 것들이 벗겨져 나오거든요. 이거는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각인을 할 때 생긴 그을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약품 같은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싹 닦고 난 다음에 시작해 주시면 손에도 묻어나지도 않고, 꽤 많이 나왔죠? 손에 묻어나지도 않고 가방이 판이 더 환해집니다. 이 사이 틈새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옆에 면에도 한번 쭉 닦아주는데요. 이렇게 닦으면 옆면 쪽에도 이렇게 묻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쑥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뒷면은 그렇게 안 닦아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렇게 닦아가지고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실은 요 레아라는 실인데요. 레아, 제가 이 실을 작년부터 접했는데 색깔이 참 특이하면서 편물도 단단하고 그리고 가볍고 되게 예뻐서 이번엔 이 실을 선택했는데요. 실 두 볼이 필요한데 두 줄을 안쪽에서 뽑아서 이렇게 쓸 거예요. 저는 이미 반쪽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난 상태고요. 쭉 계속 요 두 볼로 쓰시면 가방 끈을 뜨고도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필요한 준비물은 실 두 볼이랑 제가 즐겨 쓰는 요 구멍에 실을 꺼낼 때 저는 주로 요런 쇠로 된 요런 코바늘을 쓰는데요.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바늘을 여기를 많이 잘라 먹었어요. 바늘 끝을. 그래서 그 나무에 구멍을 뺄 때는 항상 요 쇠 바늘을 사용하는데, 요런 거는 정말 되게 싸거든요. 뭐 1,000원? 뭐 2,000원? 저는 이거 아주 옛날에 산 거라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그 정도면 사실 거니까 굳이 뭐 인터넷 사면 뭐 배송료가 더 비싸겠죠? 뜨개방 같은데 지나가시다가 그냥 싸구려 이런 바늘 하나 사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를 나누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뜨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뜨고 해서 요 위에 부분은 나중에 가방을 합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떠줄 거라, 위에 부분은 처음에 한 단이면 충분해요. 자, 요 공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맨 가운데 B, 여기를 중간으로 하나 둘 셋 넷, 또 여기를 중간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총 9칸을 비워 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대충 이렇게 딱 각이 맞아지는 것 같아서 요 판일 때는 그래요. 다른 판은 다르니까 똑같이 대입시키시면 안 돼요. 두 줄을 같이 잡고 코를 뺄 거예요. 저희가 T자부터 뜰 건데, 코는 요 앞에 여기서 한 코를 먼저 잡아줄게요. 저는 3호바늘로 하는데 3호바늘, 4호바늘, 5호바늘까지 가능하세요. 근데 저는 3호바늘이 낫에 익어서 손에 익어서 코를 먼저 평상시처럼 하나 똑같이 꺼내 두시고요. 꼬리실을 이렇게 조금 놔두셔야 돼요. 같이 잡고 뜰 거니까. 처음에 그냥 한 코를 뜨고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뜰 건데, 여긴 나중에 와서 제가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한 코만 뜨시고 두 코를 빼줍니다. 이 코를 뺄 때 처음에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를 이렇게 걸어서 뺄 때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올려주셔서 살짝 공간이 있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번에 뜰 때 조금 빡셀 수가 있어요. 다음번에 조금 편하게 뜨기 위해서 요 한 구멍에 두 코씩 넣는 거를 약간 숭덩숭덩 넣어주세요. 살짝. 너무 숭덩숭덩하면 안 예쁘겠지만 살짝 숭덩. 지금 딱 붙여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딱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올려서 여기서 코를 빼고 있죠. 자, 모든 코를 이렇게 살짝 숭덩, 조금 여유를 두고 짧은뜨기를 쭉 해줍니다. 이게 가방을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첫 코 잡는 법부터 약간 다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우드 가방은 좀 많이 뜬 편이라 제 나름대로의 체계가 저한테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첫 코를 이렇게 하는 거는 두 번째 코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약간 숭덩, 약간 숭덩, 약간 숭덩. 너무 딱 붙여서 뜨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각 코에 두 개씩 숭덩숭덩, 각 코에 두 개씩 숭덩, 각 코에 두 개씩 숭덩, 각 코에 두 개씩 숭덩. 처음 이 코를 잡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 동영상 다른 거에 보면 있는데, 꼽아서 뒤를 이렇게 걸어서 빼올 때, 여기서 빼올 때 살짝 이렇게 코바늘을 시소처럼 뒤로 살짝 넘기면 자동으로 딸려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손에 익어서 되게 쉽게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코가 빠지면 곤란합니다. 두 개를 다 끌어 올려야 돼요. 가방이 큰 가방이 아니라 생각보다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로 매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보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이렇게 봄에 코디해서 예쁘게 한번 메고 나가면 사람들 시선이 많이 집중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코를 다 숭덩숭덩 떠주셔야 돼요. 이때 숭덩숭덩 안 뜨면 다음 코에 약간 힘들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뜰 때 이런 생각 없이 떠서
다음 코를 만들 때 조금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제가 이 가방을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한 몇 개 만들고 나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자, 끝까지 왔고요. 자, 첫 번째 코에는 저희가 하나만 넣어줬어요. 여기에 다시 하나를 더 넣어줄 거예요. 각 코에 2개씩이니까 하나를 더 넣어주고, 이 코를 조금 길게 뺍니다. 빼서 요 다음 코까지 넘어갈, 다음 코 머리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요런 길이를 남겨주고 난 다음에 다음 코에, 첫 코에 저희가 만들었던 코에 뒤에서 구멍 바늘을 놓고 요 앞코에 걸어 줄게요. 걸어서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자, 똑같이 하셨나요? 요 실은 뒤에 있지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여기서 바로 다음 코를 할게요. 자, 저는 이제 7호 코바늘, 7호 코바늘이고요. 4mm예요. 요 바늘로 바꾸어서 코를 하나 세워주세요. 기둥코죠. 단이 올라갈 때 기둥코를 한 번씩 할 건데요. 기둥코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닌 게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기둥코를 하나 해서 이 짧은뜨기 머리가 아닌 코와 코 사이, V 사이에 나무에 가깝게, 저희가 짧은뜨기는 여기다가 해요. 그죠? 여기가 아니라 요 바로 나무 사이, 니트 스티치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첫 단부터 요 나무 사이에 뒷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 일자로 걸린 그 밑에, 그러니까 일자로 걸린 요 사이마다 코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니트 스티치를 해줍니다. 니트 스티치는 많이 알고 계시죠? 저기 대바늘 메리아스 뜨기처럼 나오는 모양, 그걸 니트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자, 분명히 여기 짧은 코가 아니라, 코 머리가 아니라 요 안에 나무까지 깊숙이 넣어서 니트 스티치를 해주고요. 이걸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나와요. 자, 각 코마다 하나씩 다 니트 스티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떴던 단이랑 동일하게 살짝 느슨하게, 왜냐면 저희는 다음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또 니트 스티치를 할 건데, 여기가 너무 빡빡하면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을 생각해서 미래를 기약하며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아까처럼 조금 숭덩숭덩 니트 스티치를 해줍니다. 이 숭덩숭덩이란 말이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떠야 숭덩인가? 근데 보시면, 제가 지금 바늘을 빼는 자리를 보시면 요 코만큼 기둥이 올라와요. 앞에 기둥이 요 뒤에 잡혀 있는 만큼 올라와서 살짝 빼면 니트 스티치가 약간 숭덩하게 되는 거예요. 빡빡하게 뜬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코 넣기가 힘드니까 첫 단 떴을 때랑 마찬가지로 각 코에 하나씩 약간 숭덩, 여기에 넣을 때 첫 단에 빡빡하게 뜨신 분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단을 조금 숭덩 뜨라고 얘기했고요. 숭덩 뜨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만 하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 뜨진 않을 거고요. 제가 아까 정해드린 그 자리까지 뜰 거예요. 가방이 조금해서 생각보다 금방 떠요. 그리고 이 실이 약간 독특하게 종이실 위로
얇은 실이 한 겹이 감싸고 있는 형태라서 실 자체의 무늬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가방을 만들고 나면 다른 가방도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반반 떠서 합체시키는 가방을, 우드를 이용한 그런 가방을 만드시면 응용이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깊숙이 찔러서 놓으면 반드시 여기가 돼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B에서 하나 둘 셋 4개 얘기했었죠. K 안쪽까지, K 있는 데까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구멍이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 니트 스티치로 떴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떠야 되는데요. 두 번째 단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첫 단의 뒷면이라고 할게요. 첫 단의 뒷면으로 올라갈 때는 가방을 이렇게 우드를 뒤로 돌려 주시고요. 여기서 바로 빼뜨기를 할 거예요. 기둥코를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 저희가 여기를 첫 코라고 생각하죠. 그죠? 여기가 첫 코가 맞는데 첫 코는 건너뛸 거예요. 빼뜨기를 두 번째 코부터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코부터 빼뜨기를 해서 계속 빼뜨기. 그러니까 요 첫 단의 뒷면 1-1, 1-2라고 생각하면 1-2는 뒷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1과 1-2가 계속 세트로 가야 돼요. 뒷면을 뜨실 땐 굳이 뭐 이렇게 느슨하거나 헐렁하게 안 뜨셔도 되고, 그냥 보통 빼뜨기 하듯이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각 코에 하나씩 다 빼뜨기. 자, 쉽죠? 우리가 그냥 원통으로 동글동글 올라가는 가방은 니트 스티치를 계속 해주면 그 모양이 나오지만,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편물을 뒤집어서 해야 되는 경우, 단면을 만들 때는 그대로 하면 니트 스티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자, 마지막 코까지 했나? 여기가 마지막 코입니다. 자, 앞으로 보시면 한 코, 두 코. 자, 여기서 이제 한 코, 두 코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코까지 하고 나면, 자, 2단으로 올라갈 때는 기둥코를 하나 세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시작한 데가 여기죠. 첫 번째 여기 다시 또 코머리가 아닌 V자에 찔러서 니트 스티치를 또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니트 스티치가 계속 같은 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한 단을 해서 한 번 갔다가 온 거고요. 갔다가 온 거고, 갔다가 온 거고, 총 5단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실이 생각보다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 사이에 넣으면 다시 요 V랑 요 시읒 사이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면 더 감이 빨리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방을 도짝을 만들어서 짝끼리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을 두 겹을 잡고 하니까 한 겹이 빠지지 않게 단단히 잘 잡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가방 모양이 약간 이렇게 쑥 둥그러지는데, 그럼 뜨고 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각이 잡히게 동글동글한 가방이 나와야 되고요. 요 동그란 가방이 이 가방의 포인트예요.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생각보다 금방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 가방 하나가 후딱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앞판 뒷판은 이미 우드로 다 돼 있고, 저희는 옆판 뚜껑, 그것도 조그만 가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방 옆면이 왔다 갔다 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뭐 물건을 넣어도 흐트러질 일이 잘 없고요. 실은 되게 가벼운 데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실을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이 실로 패키지를 꾸리는 거예요. 이 실로 다른 가방을 만드셔도 가방이나 모자 뜨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조금 뭐 저렴한 편은 아닌데, 대신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비싸고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줍니다. 자,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두 코가 남은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꼭 한 코 남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V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마지막 두 코 중에 첫 번째 큰 잘 보이는 부위에 꼭 하나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 번째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가방이 옆으로 쭉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끝에 마지막 코는 V자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안에 아무 때나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나중에 가방을 합체하고 다시 단을 만들어 줄 거라 이 두 개가 꽉 찼는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2-1을 했고요. 1-1, 1-2하고 2-1을 했고요. 뒤로 돌아가면 2-2가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코는 뜨질 않는다.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한다. 쉽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시면 2-2가 완성되면 다시 3-1로 돌아가면 되고요. 이 가방은 옆면을 얼마나 넓게 하냐에 따라서 크기가 완성돼요. 어차피 동그란 크기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옆면 조절로 내가 더 통통한, 마카롱도 똥마카롱이 있잖아요. 통통한 가방을 얻고 싶다 이러면 옆면을 더 키우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얄쌍한 가방이 좋아 이러면 몇 단만 뜨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뜬 가방 중에, 이렇게 반반 뜬 가방 중에 패브릭 란으로 하트, 투명 아크릴 하트 가방을 뜬 적이 있는데, 그때는 2단인가 3단 그거밖에 안 떴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굵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빼뜨기를 쭉 하고, 빼뜨기 할 때도 마지막 코까지 알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알뜰하게 빼뜨기를 하고, 자, 3-1이 시작되면 기둥을 올려줘요. 기둥을 올려줘서, 자, 항상 올라갈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두 코가 맞는지 쭉 세보면 코가 맞아요. 옆으로 기운 것 같지만 코는 다 맞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얼핏 보시면 여기 한 코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코가 아니라 저희가 올라온 기둥이에요. 정확하게 보이는 V자, 여기에 다시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정확하게 보이는 V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쭉 찌르면 당연히 여기가 오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숭덩한 느낌, V자 뜰 때는 항상 숭덩한 느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V자를 뜰 때, 니트 스티치를 뜰 때 조금 빡빡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니트 스티치가 아니라 저희가 빼뜨기를 한번 돌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코가 단단해지는 그런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반 V 스티치랑은 조금 다르게, 니트 스티치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할랑하게 떠주셔야 다음 단이 편해요. 이렇게 뜯다 보면 이게 왜 안 동그래져, 접시 같아 하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면 곧바로 동그랗게 됩니다. 단지 내가 모양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덜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계속 뜯다 보면, 자, 여기서 여기 처음에 그 구멍에 코 뜬 거 빼고, 코를 뺀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멍에 코를 뺀 거 빼고 하나 둘 세 단째니까 이렇게 해서 두 단만 더 떠주시면 기본판은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7호 바늘을 썼지만, 제가 이 가방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7호, 7.5, 8호까지 써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7호 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7.5나 8호 셋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에 두 코인데요. 보기에는 꼭 한 코처럼 보이게 남았어요. 그러나 이거는 엄연히 여기서 올라온 두 코고요. 자, 여기서 올라온 코는 지금 떴죠. 자, 여기서 올라온 코 떠야 되면 여기서 올라온 코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끝에 부분이 제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넣을 데가 없어 하지 말고 아무 데나 넣으시면 돼요. 끝에는 아무 때나 이렇게 도저를 잡아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1, 2, 3-2 돌아갈 때 기둥을 올리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기둥을 올리지 않고 첫 코는 뜨지 않는다. 그렇죠. 두 번째 코부터 빼뜨기를 계속 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금방 떴죠. 그러니까 5단만 하면 되니까 가방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사실은 이제 뭐 가방 끈을 만든다거나 뚜껑을 만들고 라벨을 달아주고 이런 시간이 조금 더 항상 그렇게 느끼시죠? 뜨는 것보다 그런 마무리하는 시간이 더 길다. 그러나 저희는 마무리를 즐겁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마무리를 함으로써 이 가방이 또 하나 예쁜 가방이 완성되는구나 생각하면 조금 덜 지루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가방 마무리할 때가 사실 제일 신나요. 아, 또 하나가 완성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 이거 귀찮아, 하기 싫어 이러면 정말 하기 싫겠죠. 근데 어차피 뜨개는 저희가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족을 느끼고 뜨개를 할 때 뭐 좋은 감정을 느끼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뜨개인데,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 즉시 하지 마시고 이 끝에도 하나 넣어야 되겠죠? 끝에 여기도 빼뜨기를 꼽아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각을 잡으면 금방 동그래져요. 자, 이렇게 접시 같았다가도 또 이렇게 오므리면 금방 동그래지죠. 자, 이렇게 해서 5단까지 하고 구멍을 제외한 1-1, 1-2, 2-1, 2-2 이런 식으로 3, 4, 5까지 해서 그때 다시 볼게요.
자, 이제 5단을 다 떴고요. 자, 5-1까지 뜬 상태인데 여기서 마지막 단에는 빼뜨기를 하지 않아요. 마지막 단에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바로 가방을 저희가 이어 볼게요. 돗바늘로 이으시면 되는데 저는 돗바늘을 하지 않고요. 바늘로 이을 거예요. 두 가방을 같이 잡고, 자, 여기는 한 코가 나와 있죠. 이때 중요한 거는 실이 항상 중간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실이 항상 중간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요 마지막 코에 하나만 이랑뜨기 하듯이 실을 걸어서, 코를 걸어서 요거랑 두 코를 같이 꺼내줍니다. 자, 어려우신가요? 자, 여기도 마지막 코에 하나, 여기도 맨 마지막 위에 코에 하나. 실은 항상 중간,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실을 항상 중간에 놔두고 다시 이거랑 한 코랑 요 코랑 같이 이렇게 쏙 꺼내시면 됩니다. 이게 실이 두 겹이라서 처음에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다시 또 맨 끝에 코 하나, 맨 끝에 코 하나 빼주고, 자, 여기 맨 끝에 코죠? 그리고 여기가 맨 끝에 코. 어차피 저희들이 뜰 때 코를 똑같이 떴기 때문에 이변이 없으면 코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코가 딱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끝에서 같이 꼬매줘도 사실은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자, 여긴 저희가 떴으니까 지금 이제 이 코죠. 이 코, 실을 중간에 놓고 그 다음 코 이렇게 해서 쭉 이어줄 거예요. 전 사실 블랭킷을 이을 때도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돗바늘로 있는 거랑은 또 다른 그런 약간 살짝 독특한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요 있는 법을 좋아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이게 힘드시면 그냥 돗바늘로 왔다 갔다 요 코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저는 코바늘로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돗바늘로 하지 말자 주의라, 코바늘로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코바늘로 합니다. 처음 해보시면 조금 요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가방이 큰 게 아니라 조금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넣고 밑에서 실을 코에 이렇게 감아주고 감은 거를 다시 올린다. 자, 말은 참 쉬워요, 그죠? 근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전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거지, 계속 이 방식을 또 하시다 보면은 또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돗바늘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이건 제가 알려드리는 것일 뿐, 굳이 이렇게 해야 정답은 아니니까. 뜨개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뜨개에는 정답이 없다. 우리가 그 입맛이 다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뜨개를 보는 기준도 나는 이게 예쁠 수도 있고 저게 예쁠 수도 있고 다 다른 거니까 그런 취향은 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우연히 이 가방을
여러 개 뜨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계속 어떻게 하면 더 다른 걸 만들 수 있을까, 조금 색다른 걸 만들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라, 저도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뭐 뜨개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만큼 하는 거 정도만 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우연히 많이 뜨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시골에 있다 보면 사실 여기는 제 고향도 아니고 친구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면 뭐 고양이랑 노는 것 빼고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뜨게 하는 시간이 많아졌을 뿐, 자, 탄탄하게 잘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제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왜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끝까지 해봅니다. 이게 안 맞는다고 큰 그런 건 없어요. 자, 한 번 더 넣어주고, 뭐 얼추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떴는데도 안 맞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왠지.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여러 번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반 떠서 똑같이 구멍을 넣고 똑같이 떴는데 코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럴 때는 왜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하면 됩니다. 자, 이 실은 아까 반 떴을 때 제가 그냥 반 뜨고 자른 실인데요. 굳이 꼬리실을 감출 필요가 없어서 달고 왔는데, 이제 단 정리를 하면서 같이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잡고 뜨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왔죠. 하나하나 실을 돌리고 올려주고, 하나하나 실을 돌리고 올려주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서 사실은 한 코를 더 넣었거든요. 이쪽이 큰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맞았네요. 자, 안 맞는 것 같지만 맞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 자, 맞는 것 같죠? 자, 이제 가방이, 몸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가방 몸판이 완성되었고요. 동글동글 예쁘게 각이 졌죠?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한 단을 돌려줄 거예요. 입구 쪽이 너무 보기 흉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예쁘게 한 단을 올려줄 건데, 자, 여기가 중간이면, 자, 제일 처음 코에서 기둥코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각 단마다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각 단에 하나씩 꼬리실을 잡아가면서, 나무실이 있으면 꼬리실을 잡아가면서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짧은뜨기를 해주고, 자, 마지막 코와 여기 판에 짧은 그 니트 스티치를 할 때 두 코를 한 번에 해줍니다. 이건 별 이유가 없고 그냥 이렇게 모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두 코를 한꺼번에 해준 거고요. 자, 이제 다음 계속 첫 단을 떴던 것처럼 니트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꼬리실 계속 같이 잡고 가고 있어요. 계속 잡고 가면서 감추면 되니까. 자, 니트 스티치를 우리 처음에 제 첫 단 한 것처럼 계속 니트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방 마무리가 되는, 밑단을 마무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응용을 하셔서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한 코에 한 곳씩 쭉 넣어주시고, 다만 모서리가 지는 부분은, 이렇게 모서리 지는 부분은 두 코를 모아뜨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 코 하고, 자, 이제 이 두 코를 모아뜨면 되겠죠? 여기 한 코를 넣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한 코를 넣고,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짧은뜨기 모아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돌 건데요, 계속 각 단에 하나씩,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중간에 왔는데요, 여기를 한 코를 따로 넣지 마시고 그냥 바로 건너뛰어서 다음 코에 넣으시면 돼요. 가방이 여기가 너무 또 팍 퍼지면 안 예쁘니까 살짝 여기는 건너뛰어서 바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가 왔을 때 한 코, 마지막 코에 한 코 넣고, 그 다음 첫 코에, 판의 첫 코에 넣고 같이 두 코를 빼서 짧은뜨기 하나, 모아뜨기로. 자, 그 다음부터는 또 각 코에 하나씩 니트 스티치로 계속 코와 코 사이, 요 부위 사이에 넣어서 쭉 돌아가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를 하니까 조금 더 모양이 고르게 나오죠. 이게 제가 뜨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큰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장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장식을 어떻게 다느냐, 이거 약간 살짝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예쁜 가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뜰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선물에도 되게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선물이랄까? 어머, 이런 걸 어떻게 땄어? 그 일반 가방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런 유니크한 거나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애기들이 조그맣게 매도 귀여울 것 같고요. 저는 나이가 꽤 있지만 잘 메고 다닙니다. 자, 하나랑 옆 앞에 코 V스티치 하나, 리트 스티치 하나랑 다음 건너가서 여기 하나 같이 두 개를 같이 한 번에 모아뜨기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단에 하나씩 할 때 너무 여기 한 것만 넣지 말고 조금 깊숙이 밑으로 찔러 넣어서 해주시는 게 더 예뻐요. 이렇게 끝에 하나만 했을 때는, 한 줄만 걸어 올렸을 때는 살짝 불안하니까 조금 바로 조금 밑에 단까지 해주시면 더 예쁩니다. 자, 이제 이거 마지막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요, 자,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저희가 만들었던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빼뜨기를 해주고, 자, 이제 여기서
빼뜨기를 한번 쭉 돌아서 오면 돼요. 다시 빼뜨기 쭉 빼뜨기를 한번. 저희는 이 가방 이제 여기서 몸판은 끝낼 거거든요. 더 많이 뭐 할 게 아니니까 빼뜨기로 한번 쭉 돌아오시면 조금 더 이렇게 입구가, 가방 입구가 정리되는 모양이 만들 수가 있어서 맨 마지막 단은 빼뜨기로 한번 이렇게 돌려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방을 이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실을 한 번도 자르지 않고 같은 실로 계속 쭉 떠온 거예요. 굳이 자르고 마무리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이렇게 뜨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각 코에 하나씩 계속, 각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는 다들 아실 테니까. 빼뜨기를 한 단 돌리는 거랑 안 돌리는 거랑 그런 차이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단 돌려줬을 때 조금 더 뭔가 정리된 기분?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뭐 안쪽이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뚜껑을 열고 쓰면서 내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부분이 아니어도 이렇게 빼뜨기를 충분히 해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만들어지죠. 네, 생각보다 진짜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뚜껑을 만들고 달아주고 가방끈을 달고 단추를 달아주고, 뭔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맨 마지막은 잘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가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빼뜨기 마무리 하시는 거는 다 아실 테니까 잘라서 빼뜨기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이제 뚜껑을 만들어 볼게요. 가방 몸판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통을 다 만들고 나면 뚜껑을 만들 건데, 뚜껑은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어서 이렇게 덮여서 요만큼 내려오게끔, 왜냐면 요 단추를 여기 달 건데 뚜껑이 딱 닫히는 그런 길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까지 뜨면 되는데요. 코는 지금 여기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를 정도 뜨면은 적당한데, 어차피 저희가 또 한 바퀴 뚜껑을 가쪽으로 한번 쭉 짧은뜨기로 둘러줄 거기 때문에 8콘만 돼도 양옆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똑같이 7호 바늘로요. 꼬리실을 조금 남겨주세요. 이따가 이걸로 같이 돗바늘로 여기다가 꿰맬 거니까 한 40cm 이 정도 남겨두고 시작할게요. 40에서 뭐 45 정도 좀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그리고 코를 잡는데 8코를 먼저 잡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코를 잡고 매 코마다 기둥을 세울 거예요.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세 코, 네 코, 5코, 6코, 7코, 8코. 짧은뜨기를 이렇게 땄죠. 자, 다시 기둥을 올리고 뒤집어서, 자, 이제 뒤에서 찌는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저희 코 앞으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넣고 코를 실을 이렇게 돌려서 꺼내요. 자, 그리고 짧은뜨기 뜨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앞면만 보이는 짧은뜨기인데, 짧은뜨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요 가로줄이 저한테는 좀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앞면만 보이고 싶게 할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떠요. 뒤에서 놓고 돌리고 다시 떠주고, 뒤에서 놓고 실을 걸어서 뒤로 넘겨주고 다시 떠주고,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떠줍니다. 8코를 다 뜨고 나면 걸 때 여기서 걸어야 되겠죠? 걸어서 해서 짧은뜨기. 자, 그럼 이게 뒷면이고 여기 앞면인데, 저희가 짧은뜨기 했을 때 가로줄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그 가로줄을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자, 기둥을 세워주고 다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실의 방향이 조금 엇갈려서 이쪽 단하고 이쪽 단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저희는 가로질이 보이지 않는 게 목표예요. 짧은뜨기를 하시면 가로질이 어떤 게 보이신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조금 깔끔해 보이나요? 다시 요런 가로줄, 요런 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짧은뜨기를 앞뒤로 하게 되면. 그래서 앞면만 보이는 짧은뜨기, 자, 요거를 할 건데, 가방을 충분히 덮을 만큼 길이로 떠주시면 돼요. 한 18단, 뭐 19단 정도 뜨시면 될 것 같은데, 길이는 뜨시면서 맞춰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덮어서 여기서 한 단, 2단 정도까지 내려오게끔, 2단, 3단이나 이 정도까지. 저는 여기다가 바로 단추를 달 거기 때문에 단추만 가리면 되거든요. 그 뚜껑을 또 너무 길게 해도 이쁘지 않으니까 어차피 시작점은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돗바늘로 이렇게 이어줄 거니까 요거를 충분히 덮을 만큼 이만큼 뜨고 다시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자, 계속 떠 볼게요. 자, 뚜껑을 저는 총 19단 떴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뚜껑을 연결해서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 짧은 것 같지만 19단 정도면 되는 게,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편물이 더 길어지겠죠? 저는 19단 떴는데 뭐 20단 뜨셔도 되고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19단으로 해볼게요. 자, 19단 뜨고 나면 편물이 내 앞으로 오게끔 해서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둥을 하나 뜨시고, 자, 옆면부터 먼저 떠줄게요. 옆면에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하나를 뜨시고 각 단마다, 구멍 난 단마다 하나씩 코를 주워 줄 거예요. 한 단에 하나씩 쭉 주우시면 되니까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이 약간 힘이 있는 실이어서 축 처지는 실이 아니어서 뚜껑을 떠도 이렇게 모양이 반듯하게 잘 잡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는 2줄로 했기 때문에 그런 탄탄한 면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쭉 각 단에 하나씩 코를 떠서 짧은뜨기로 떠주시고요. 자,
이 꼬리 실은 우리가 나중에 연결할 실이니까 요거는 그냥 옆으로 제끼고 마지막까지 왔을 때 이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코를 여러 코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사슬뜨기로 하나 해주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짧은 편물에 첫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뜨고 나면 다시 사슬 하나를 뜨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 줄게요. 넘어가서 바로 하나 뜨고 또 하나씩 쭉 떠줍니다. 자, 이런 뚜껑도 조금 모양이 탄탄하게 잡히죠? 과정이 꽤 많아서 번거로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아요. 가방도 조그맣고 금방 떠지고 하니까. 이 가방을 응용해서 큰 원형이나 뭐 네모 요런 데다가 네모 우드판 이런 데 다 응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걸 배워 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각 단마다 단의 요 사이에 한 코씩 계속 넣어주고요. 자, 마무리는 다시 끝에 와서 이쪽은 빼뜨기로 할게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니까 빼뜨기 하셔도 되고 짧은뜨기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빼뜨기로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그냥 빼뜨기로 하는 거지 뭐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없는 거니까 빼뜨기로 하고 자 볼까요? 뚜껑이 닫히는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줄 거죠. 자 충분히 단추가 덮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게 뜨시면 가방이 조금 언밸런스 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짧은데 여기는 여기까지 길면 약간 언밸런스 해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뚜껑을 작게 뜬다고 떠서 모양을 맞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더 길게 두셔도 되고 저는 19단을 하고 19단을 뜨고 삥 둘러서 마지막은 빼뜨기로 올라왔어요. 여기로 올 때는. 요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뒤쪽에서 정리를 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탄탄하게 짧은뜨기로 뜬 거라 뭐 코가 잘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정리를 잘 해 놓으시면. 돗바늘로 하셔도 되고요. 몇 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나서 짧게 그냥 끊어 낼게요. 잘라주고요. 자, 이 뚜껑은 이제 여기에 달 거예요. 이거는 돗바늘이 필요한데요. 두 줄을 같이 잡아서 돗바늘에 넣어 주시고요. 여기가 보면 저희가 마지막에 한 단을 더 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완벽하게 실을 한 단 더 끌어올려 줍니다. 안쪽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쪽에 실이 달려 있죠? 맨 끝에. 그럼 이제 이 가방은 앞면 뒷면이 똑같기 때문에 어디가 앞이냐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고 내가 유독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글로 하셔도 되는데 거의 비슷하니까
저는 그냥 이쪽으로 해볼게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한 10코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로 그냥 충분히 만족할게요. 자, 맨 끝에 여기 코랑 여기 코랑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한번, 위로 한번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면 뚜껑이 되고요. 아, 제가 이거 뚜껑을 달기 전에 단추를 달았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아, 뭐 먼저 달아주시면 편한데 다 하고 나서 해주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바로 이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이었으면 실을 잘 감춰주면 됩니다. 실을 반대편에서 잘 왔다 갔다 해서, 어차피 부러지진 않을 테니까 안쪽으로 왔다 갔다, 중간에 뭐 고리 한번 깨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실을 잘 안 보이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안쪽으로 조금 넣어서 한 번에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쑥 빼서 안쪽으로 쑥 당기면 실이 완벽하게 안 보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안쪽에서 실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원래는 제 뚜껑을 달기 전에 해야 되는데 뚜껑을 달아 버렸어요. 그러면 또 달고 나서 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게 바느질로 다는 단추가 있고, 이렇게 자석으로 하는 발단추가 있는데요. 이건 보통 발자석 단추라고 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앞놈 순놈이 있는데, 볼록 튀어나온 게 순놈이고요. 여기 앞놈이라고 치면 앞놈을 앞쪽에 달아줄 거예요. 가방 몸판에. 그러니까 이거를 달 때 도구가 필요해요. 바느질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얘네는 제가 해보니까 이 도구가 없이는 손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요런 일자 펜치 같은 건데, 정확하게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있어서 저는 쓰는데, 납작한 부분이 살짝 있어요. 이거를 안쪽에서 꼭 조여주시면 돼요. 조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요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걸 밖에 넣고 요게 안에 들어가고, 요거를 같이 이렇게 오므려 주셔야 되는데, 이게 손으로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 손 힘으로는. 그래서 저는 요런 도구를 사용해서 꼭 집어 줄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한번 모으고 난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도구는 잘 사용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모아주면 되는데, 이게 손으로는 절대 안 돼요. 손으로 하시지 마세요. 다쳐요. 이거를 잡아서 안쪽으로 살짝 꺾은 다음에, 살짝 꺾였죠? 살짝 꺾인 거 보이시나요? 꺾은 다음에 요거를 벌려서 이렇게 단추까지 꼭 벌려서 안쪽으로 꼭 모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자석을 달았고요. 요 위치에 요렇게 자석이 달리면 돼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렸어도 되겠네요. 그죠? 위로 달았는데 어차피 안 보이니까 뭐 크게 뭐 자각하실 필요는 없고, 자, 뚜껑을 이렇게 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단추가 달리면 되니까 이걸 위치를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닫아 봅니다. 잘 닫히네요. 자, 닫혔네요. 이렇게 자석이기 때문에 붙죠. 이렇게 닫아 본 상태에서, 자, 어차피 여기는 이게 자석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이걸 들어가거나 바느질이 들어간다고 해도 요 위에 라벨을 이렇게 달아버리면 안 보이니까 솔직히 바느질이 예쁘지 않아도 그냥 자석이 조금 이렇게 못생겼게 닦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로 한번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 이쪽도 살짝 오므려 주시고, 그리고 하신 다음에 오므린 다음에 요거를 누르면 조금 더 편해요. 저는 이거 처음에 할 줄 몰라서 혼자 엄청 힘들었는데 요런 게 있어 가지고 잘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꽉꽉 모아주고 나면, 자,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여기 위에 라벨을 이렇게 싹 가려주면, 자, 모릅니다. 사람들이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그죠? 자, 라벨을 달기 위해서 바늘과 실이 필요한데요. 라벨이 구멍이 큰 경우는 요 같은 실을 꿰매줘도 예쁜데, 요 라벨은 좀 작은 라벨이라서 구멍이 작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실을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편한데, 가죽 라벨 달기용 실이라고 가죽 라벨용 실을 치면 인터넷에 나와요. 그러면 요런 실을 갖고 있으면 조금 편해요, 달기가. 여기에 라벨을 달아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달면 되겠죠? 근데 뒤에서 이렇게 하면 실이 보이면 뚜껑을 열었을 때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앞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빼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앞쪽으로 가 있겠죠? 한 번 더 단단하게 묶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넣어서 라벨을 달아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바늘을 할 때는 뒤에까지 쏙 넣으셔도 돼요. 뒤에까지 쏙 넣고 한번 빼시고 다시 옆쪽으로 조금 가서, 똑같은 자리 하면 꼬매지지가 않겠죠? 살짝 옆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 실은 그렇게 꼬매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꼬매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꼬매시고요. 다시 실을 앞쪽으로 보내요. 실을 요 앞쪽으로 보내서 뒤에서 이렇게 하면 실이 지나간 게 보이니까, 자, 최소한 요만큼만 보이면 그렇게 티가 안 나죠.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실을. 앞쪽만 떠서 뒤로 실이 안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지나가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라벨로 가려서 안 보일 거예요.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꼭 당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라벨을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다시 넣고요. 한 번은 조금 약하니까 한 번 더 넣어 줄게요. 한 번 더 넣고 뒤쪽으로 빼서, 자, 마무리는 여기서 지어 줄 건데
조금만, 실을 조금만 쓰시면 돼요. 조금만 해서 바늘에 여러 번 감아서 이 바늘을 통째로 매듭을 잡고 이렇게 쭉 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매듭이 잡혔죠? 매듭 잡힌 거는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해서 쭉 당겨 주시면 더 티가 안 나죠. 조금 티 나는 거 이 정도야 뭐 소머지가 아닌 이상. 자, 됐습니다. 뚜껑까지 달았고요. 그죠? 뚜껑까지 딱 달렸습니다. 어때요? 예쁘나요? 자, 뚜껑까지 달았으니까 요 실은 끊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만 뜨면 진짜 완성이에요. 자, 가볍고 동글동글 귀엽습니다. 자, 요런 고리를 2개씩 드리는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방에 이렇게 걸어 줄 거예요. 옆면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클립이 되어 있는 부분 말고요, 동그란 부분 여기다가 똑같이 2줄로 끈을 뜨시면 되는데 새우뜨기를 뜰 거예요. 새우뜨기는 다들 뜨실 줄 아시죠? 고리에 감아서 한 코를 뜨시고 난 다음에 자, 이 실을 이렇게 당겨 줍니다. 2코로 시작할까요? 한 코로 시작해도 상관없고 2코로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전 2코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뜨신 요걸 잡고 이렇게 살짝 돌리면 이쪽으로 나오는 코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끼워서 빼주세요. 첫 번째 고리에서 뺐을 때는 요 줄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를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살짝 돌려서 여기에 넣어서 자,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제가 저만 알고 그냥 뜰려 그랬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요 2줄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걸어주고 다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고 다시 여기에 걸려있는 세로 부분의 실에 코를 넣어서 빼고 다시 요거를 짧은뜨기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가로 부분 말고 세로로 걸려있는 부분에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다시 비틀어서 짧은뜨기. 비틀 때 뒤로 비트시면 안 되고요. 네, 앞쪽으로 이렇게 비트셔야 돼요. 이 뒤쪽으로 비틀면 코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요거 무한 새우뜨기로 기준은 보통 120cm 정도고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한 110에서 115, 키가 엄청 크신 분들은 한 130 정도 떠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한 새우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새우뜨기. 이 새우뜨기는 가방을 뜨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테고 또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가방끈 만드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새우뜨기가 2코가 있고 3코가 있고 4코도 있고 여러 가지로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용하시면 되게 여러 가지 가방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게 탄탄하고 모양도 잘 잡히고 그래서 요거를 가방 할 때는 많이 쓰죠. 손잡이 부분으로. 자, 이걸 120cm까지 뜨려면 한참 보셔야 되니까 자, 이걸 다 뜨고 고리에 마무리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120cm를 쭉 떴어요. 쭉 뜨고 자, 나머지 고리 하나를 넣어 줄 건데
요렇게 어차피 이렇게 돌리는 부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뜨고 나서 돌려서 여기를 뜨잖아요. 여기를 잡고 요 고리 부분이랑 같이 해서, 잠깐만요. 요거를 요 사이에 넣어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리랑 같이 뜨고 빼주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다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실을 좀 잘라서 다시 요 돗바늘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요럴 때는 돗바늘이 좀 더 편해요. 코바늘보다. 이렇게 해서 요 위로 한번 올라가서 쭉 넣어주시고요. 이게 실이 조금 거칠거칠한 실이라 매끄러운 실이 아니라 티가 잘 안 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사이로 왔다 갔다 여러 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면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서 왔다 갔다 몇 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이 이쪽으로 가버렸네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잘라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이 옆면에 저희가 이었던 옆면에 고리를 이어주면 되는데요. 이 고리가 너무 중앙으로 가게 되면 가방의 중심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중앙에서 위쪽으로 올라왔다 싶을 만큼 가주셔야 잘 맞거든요. 이 정도, 여기 두 줄 정도를 끼면 상관없어요. 더 이렇게 만약에 약간 불안하다 싶으시면 중간에 이렇게 조금 들어 올리셔가지고 요거 잡아 끄는 것쯤이야 충분히 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뚜껑에 위쪽으로 쭉 달아주시면 가방 하나가 중심을 잡아서 같은 부분 요쯤에 달면 되겠네요. 이게 가방 이쪽 중심이니까 요렇게 이 가방을 중심을 잘 잡아줘야 가방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제가 손이 약간 뚱뚱해서 손이 뚱뚱한 사람들은 이런 거 할 때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 즐겁게 만드세요. 고맙습니다.